요즘 여행이나 나들이 가기에 딱 좋은 계절인데 내가 여행 갔을 때 겪은 무서운 일을 한번 풀어볼게. 중학생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된 나는 저녁 식사와 목욕을 마친 후 숙소에 자리를 깔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있었어. 평소 친하게 지내는 녀석들이 옆방에 있어서 그 방에 가서 카드게임도 하고 다른 여러가지 게임을 하며 놀았지. 그것도 슬슬 질려가고 있을 때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어두컴컴한 방에 1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차례로 이야기를 시작했지. 그리고 잠시 후 야, 이렇게 수학여행 숙소로 쓰이는 싸구려 여관에는 귀신이 나온대. 보통 이런 곳은 그림이나 항아리 뒤 서랍 안쪽 같은 곳에 불제를 할 때 붙여놓은 부적이 붙어 있다더라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 다들 무서운 이야기를 기대했던지라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지만 우린 그 말을 먼저 꺼낸 A의 제안대로 방을 한번 뒤져보기로 했어. 친구들끼리 떠난 여행으로 들떠있기도 했고 정말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방 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었고 옆방에서 베개 싸움을 하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이 방으로 넘어오면서 다같이 신나게 베개 싸움을 하게 되었지. 그러다가 점점 흥이 올라서 아예 이불을 깔고 레슬링 놀이까지 하며 수학여행의 밤을 즐기게 되었어. 그러다가 모두 지쳐서 쉬고 있는데 A가 천장 쪽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 그것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점검구였는데 일반 가정집의 경우에 화장실 천장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지. 어째선지 그 여관은 방의 가장자리 천장 쪽에 그것이 있었고 평소 도를 넘는 장난을 자주 치던 녀석인 A는 천장구를 통해서 옆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했어. 하지만 난 어두운 곳을 싫어하고 폐소공포증까지 있어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고 다른 녀석들도 힘들 것 같다던가 그 안이 더러울 것 같다고 둘러대며 다들 발을 빼는 눈치였지. 뭐야 시시하게. 그럼 내가 들어가 볼 테니까 나 좀 들어올려줘. A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점검구를 조심스레 열자 먼지가 쏟아져 내렸어. 아마 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 같은 점검구 너머에는 어두컴컴한 빈 공간이 보였고 A는 그 안으로 머리를 쑥 집어넣었지. 그런데 어? 야, 여긴 뭐가 있어? 점검구 공간은 크기가 작아서 머리와 손을 동시에 넣을 수가 없었고 A는 머리를 뺀 후에 이내 손을 뻗어서 어두운 그곳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냈어. A의 손에 들려진 물건을 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움찔했는데 그것은 붉은 표식이 찍혀진 어떤 종이에 쌓여진 인형이었어. 안쪽 공간이 너무 어두웠던 탓에 A의 눈에는 그게 정확히 뭔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물건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아마 절대로 꺼내지 않았을 거야. 그 인형에는 부적과 함께 작고 붉은 책도 같이 있었는데 표면에 온통 까만 먼지가 붙어 있었어. 부적도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글자를 간신히 읽을 수가 있었고 작고 붉은 책의 표지에는 뜻을 알 수가 없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지. A는 정말로 놀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를 놀리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그 물건을 아이들을 향해 던져버렸고 아이들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기겁을 하며 피했어. 책은 바닥 위로 불쑥 떨어져 버렸고 인형은 팔랑팔랑 춤을 추듯이 방의 한쪽 구석에 떨어져 버렸지. 인형은 뭔가 삐딱하게 선 자세로 그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마치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 방바닥으로 펄쩍 뛰어내린 A는 인형을 집어들어 우리에게 던졌는데 분명히 뭔가 위험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느꼈을 거야. A는 그런 느낌을 애써 지우려는 듯 억지로 웃으며 물건들을 던졌고 아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인형과 책을 피해서 마구 도망칠 뿐이었지. 야, 그거 위험하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놔. 미안. 이를 보고 참다 못한 친구 B가 마침내 소리를 질렀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B의 편을 들자 A는 멋쩍은 얼굴을 하고 사과를 하며 물건들을 다시 주워들었어. 그러는 사이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마침 취침 시간이 가까워져서 다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 나는 옆에 있는 내 방으로 갔고 A는 인형이 나온 그 방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그대로 있었어. 곧이어 선생님들이 각 방을 돌아다니며 직접 불을 껐고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복도에 켜진 조명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 선생님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도 들렸는데 아마 잠을 안 자고 떠드는 아이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던 거겠지. 나는 그 불빛과 선생님의 발소리에 안도감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어. 왠지 안도감이 느껴지니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바닥이 심하게 울리는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떠보니 다른 녀석들도 잠이 깨서 방 안을 멍하니 둘러보고 있었어. 소리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복도에 있던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외쳤지. 그런 A의 비명소리에 당황한 우리들은 옆방으로 뛰어갔고 곧이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 그만둬! 오지마! 오지마! A가 눈을 치켜뜬 상태로 벽을 향해서 마구 손발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야. 녀석은 마치 벽에서 나오는 무언가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 같았지. 손이 벽에서 손이. 선생님이 A를 말렸지만 A는 멈추지 않았고 다른 선생님들까지 달려들어 녀석을 붙잡았지만 A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르며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들마저 겁에 질릴 정도였지. 구급차 불러! 그런 선생님의 외침소리에 정말로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관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들것을 가지고 왔어. A는 너무 심하게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들것에 묶인 채로 옮겨졌지. A는 마구 날뛰다가 실신을 해버렸고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어. 선생님은 A가 악몽을 꿔서 놀란 것 같다며 아이들을 방으로 돌려보냈지만 그런 장면을 봐버린 이상 잠이 올 리가 없었지. 우리는 고민 끝에 선생님에게 A가 했던 일을 털어놨지만 선생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 나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너무 무서워서 벽이나 천장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못한 채 덜덜 떨며 밤을 새다시피 했어. 다음날 아침 A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침 식사 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짐을 챙겨서 A가 있던 방으로 모였어. 담임 선생님은 먼저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지. 어제 그 일 때문에 크게 혼나는 건가 싶었던 아이들이 모두 눈치를 살피며 차례로 자리에 앉자 갑자기 여관 직원들이 우르르 안쪽으로 들어왔어. 그 뒤를 이어서 소복을 입은 3명의 사람들이 들어왔고 우리는 모두 눈을 감은 채 불경 같은 걸 듣기 시작했지. 그렇게 시작한 불제는 2시간 정도가 이어졌고 수학여행은 별탈 없이 끝이 났지만 A는 끝내 학교에 돌아오지 못했어. 담임 선생님은 A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있었지. A의 집도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이후의 소식은 영영 알 수가 없게 되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선 구급차를 누가 불렀는지 모른다는 점이었는데 선생님 중 한 명이 분명히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를 치긴 했지만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게다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구급대원이 곧바로 들어왔으니 그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던 거지. 소방서가 아무리 가까워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말이야.
내 기억에 구급대원의 얼굴도 왠지 새까맣게 되어서 잘 보이지가 않았었고, A가 실려가는 와중에도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구급차에 탔던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어. 그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곳에 인형과 부적 그리고 책이 있었는진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어. 과연 그 구급대원들이 산 사람이긴 했을까? 이 일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버린 내가 직접 겪은 실화야.